와, 박상영의 수법에 미래가 또 당하나 싶었는데 미지가 나타나 박상영을 마구 떼떼하는 장면은 정말 사이다였습니다. 그걸 보는 미래가 아무도 안 온다고 조금 더 때려 하는 모습이 구화의 가장 시원한 장면이었습니다. 참 직장생활이라는 게 그렇긴 하지만 박상영은 참 비겁하고 야비했습니다. 마치 신사처럼 미래 도와준다고 야근 같이 하고 밤이 늦었으니 집까지 카풀도 해주고요. 아, 그런데 박상영은 술 먹고 대리운전을 부를 것이지 왜 미래한테 전화한대요? 술 먹은 직장 상사는 조심해야죠. 둘만의 공간에서 미래에게 겁없이 입맞춤을 하려는 박상영을 심하게 거부한 미래가 맞이한 다음 날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전날밤 박상영이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니까 서로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하는 미래는 그 다음 날부터 유부남 꼬신 여자로 회사에 소문이 나죠. 이유는 박상영이 혹시 직장에서 소문이 날까봐 먼저 미래에게 선수를 친 것이죠. 자기가 유혹당했다고요. 역시 가정과 직장이 소중한 유부남 맞습니다. 미래는 내부고 발건에 추가로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공무원 명예를 실추한 징계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사옥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미래를 7달 지사로 좌천 보내려 하는데 박상영이 그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번에 미지는 신사옥 사업에 빠지면 불이익 안 당하게 잘해주겠다는 박상영과의 대화를 녹음을 했는데 이번에는 미래가 녹음을 했지만 딱 걸렸어요. 미지는 박상영을 시원하게 패주고 나란히 경찰서에 갔는데 우리 호수가 변호사니까 참 좋습니다. 미래는 어차피 지는 싸움에서 새살처럼 차오르는 용기를 내고 이번에는 박상영을 성추행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미래, 이제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싸움에 용기를 내는 걸까요? 미래는 두솔리 세진이 농장에 남는 것은 어떠냐는 옵션에 마음이 살짝 흔들렸는데 동네 청년회장의 입김에 또 자신이 누군가의 빛을 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겁을 먹고 서울로 도망칩니다. 붙임머리를 하고 다음날 서울 회사로 출근을 하죠. 최 국장과 신 팀장이 지문인식 전산실로 불러내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지문인식을 통과합니다. 진짜 미래니까요. 미래는 애초부터 이길 수 있는 싸움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김태희는 작정하고 증거 모으려고 입사한 것이고요. 그동안 내내 내부고 발자료를 모았고 미래에게 왜 자꾸 도망치냐며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종용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애초에 지는 싸움이라고 자기는 싸울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옳은 일이지만 이렇게 힘들고 질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거라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걸 후회되고 수연 선배를 매일 배신하는 그런 자신이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회사 기밀을 수집한 태희와 쌍둥이 대리 출근한 미래는 서로 갈등의 꼴이 커지는데요. 급기야 태희는 신사옥부지 사업의 시공사 선정 비리를 사내 게시판에 올립니다. 미래는 이게 시글을 올린 사람으로 낙인 찍히며 더욱 입지가 곤란해집니다. 한편 미지는 서울로 올라온 미래와 회사 일로 싸우고 갈 데 없어 호수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요. 미지와 호수가 첫 데이트도 서툴렀던 만큼 첫 키스도 쉽지 않았습니다. 키스하는데도 생각이 많았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참으로 배려가 너무 깊어 오히려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호수는 붙임머리 미지에게 예뻐, 지금 머리도 예쁘고 짧았을 때도 예뻤다고 하면서 미지를 충분히 설레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인공들의 첫 키스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지는 로사 할머니에게 자기들이 쌍둥이라고 그간 사정이 있어 바꾸었다고 사실을 말하려 로사 식당을 찾아가고요. 로사 할머니는 아들이 서남정신요양원에 있다고 하면서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지에게 후견인 역할을 부탁합니다. 물론 그 이후 이충구 변호사가 찾아와서 식당을 팔지 않으면 애써 감춘 현상월과 로사의 비밀을 폭로하고 요양원 아들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협박을 하는데요. 이충구의 추궁에 로사 할머니는 겁을 먹고 후견인 문제로 다시 찾아온 미지를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며 몹시 냉대합니다. 미지가 충구에게 자기 아들 이야기를 했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미지는 뭔가 순탄지 않은 서울 일이 힘든지 두솔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한밤에 호수에게 말합니다. 호수는 내가 있는 자리가 내 자리라고 말하지만 미지는 여긴 내 자리가 없다고 말하지요. 그럼 미지를 호수는 다독이며 그래 그럼 내일 아침 일찍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미지는 두솔리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왔지만 대문 앞에 서 있는 미지를 보면 아직은 서울에 할 일이 있는 거죠. 엄마 오키는 오랜만에 온 미지를 알아봅니다. 뭔가 다른 거죠. 너무 오랜만에 두솔리에 온 미지는 방문을 열어 걸어놓고 구석진 미지의 침대로 향합니다. 너희 그렇게 바꾼 거 오키는 나만 몰랐다고 할머니도 아는데 왜 나만 모르냐면서 너희들이 나를 엄마로 생각하냐고 통곡을 합니다. 미지 역시 그간 엄마에게 왜 미래만 있냐고 나도 좀 봐달라고 하면서 오열합니다. 오키는 나처럼 살지 말고 미지 너 가고 싶은데 가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떠나라고 합니다. 맞아요. 미지도 미래도 가족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한 사람들입니다.
미래도 가족 때문에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하냐고 세진에게 쏘아대듯이 미지도 가족 때문에 할머니, 엄마 혼자 있는 것 때문에 다시 두솔리에 온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핑계라고 했지요. 진짜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애초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가족이 가장 큰 핑계였을 겁니다. 미지가 다시 서울로 간 것은 호수라는 희망과 서울에서 미래로 잠시 살아보면서 새로운 삶에 부딪힘이 그래도 미지의 삶의 활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미지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온 병아리였습니다. 미지답게 미지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지가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호수는 비서의 소개로 변호사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면접 보러 가는 날 넥타이가 잘 안 메어지고 느낌이 왠지 안 좋다고 하는데요. 미지는 떨어져도 괜찮다고 말하는데 무의식 중에 떨어진다는 말이 몇 번을 하더군요. 호수는 면접 자리에서 이충구의 인연이 다시 회자되고 이충구의 장애와 자신의 장애가 거론되자 혹시 자신을 약자, 정의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면접관들이 생각한다면 본인은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입사를 거절합니다. 호수의 가치관은 공평함이죠.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 공평함의 기회가 호수의 가장 큰 명분이죠. 두솔리의 세진은 미래가 떠나고 미지가 왔지만 가출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 가출한 기분 들까봐 사람한테 마음을 안 준다는 사람인데 얼굴 똑같은 미지가 왔지만 미래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같이 사업도 하고 싶었고 뭔가 도와주고 싶었고 미래에게 마음을 많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 그것도 트럭 몰고 서울로 갑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세진은 미래를 보고 싶었습니다. 10화 예고편에 보면 세진은 서울에서 미래를 만나자마자 시간이 없다며 가자고 하죠. 어디를 가는 걸까요? 미래회사의 시공사가 시안건설이라고 했는데 그 시안건설은 지금 사장과 친인척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뇌피셜 풀어보자면요. 세진은 미래의 공사에서 선정한 시안건설의 투자자로 참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공사가 미리 결정된 것이 최 국장은 매우 난감한 입장인데 그 시공사에 투자한 회사가 바로 세진의 회사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공사가 뭔가 공사와 뇌물 거래가 있어서 이번 사업을 하게 된 것이면 투자회사에게도 좋을 게 없으니 세진은 그 사실을 알아봤을 테고 사업 담당자가 미래회사라는 것도 알았을 테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태희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미래는 보았을 테고 미래는 한번 졌던 싸움도 지고 싶지 않아서 내 방식대로 속도대로 여유있게 웃으며 한 발짝 내디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앞으로 내부 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박상영과의 성추행 문제도 미래식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미래가 이제 미래 자신을 믿기 시작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태희가 사내 게시판에 쏘아올린 고발글로 미래의 입장은 한층 더 난처해지고 급기야는 박상영으로부터 칠달지사로 가야 한다는 협박도 받는데요. 미래는 방에서 반년 넘게 나오지 않은 김수현을 만나게 됩니다.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미래는 어른이라고 선배가 왜 이러고 있냐고 소리칩니다. 수연은 혼자 도망쳐서 미안하다고 하죠. 옳은 일을 했지만 도망친 선배에게 당당히 소리치는 미래는 뭔가 3살처럼 차오르는 용기를 느꼈습니다. 도망치기만 했던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맞서라. 9화 마지막은 이충구가 로사 할머니를 친구의 인생 훔진 여자로 압박하면서 로사 식당에 매입건에 무리수를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0화에서는 현상월과 로사 할머니의 인생 체인지 이야기가 주요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미지는 로사 할머니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미지도 미지 방식대로 자신을 믿고 나가길 기대하며 저는 미지의 서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